망수디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강사일을 하면서도 물론 뭐 돈벌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며 자라서 자연스럽게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최근에는 밴드 음악에 빠지면서 일렉 기타를 치고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로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포기하기엔 아깝고 밴드를 포기하자니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드는 질문은 굳이 일본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굳이 일본까지 가야 되나? 네, 우리나라에도 잘 나가는 밴드 가수들, 그리고 밴드 동아리들이 있는데, 굳이 일본에 가가지고 밴드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망수디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 막 왕수디 씨 또 그 겹치는 얘기 또 시작하네, 저거 아주 그냥 이놈 새끼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진로를 4번을 바꿨어요. 4번을. 목회자를 하려고 했다가 엄마의 기도발이 세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주변에 뭐 어떤 여건들이 뭐 이상하게 조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점 이제 목회자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결정한 게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학부를 사회복지사로 들어가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는데 사회복지학에서도 교육학과를 상담을 가르쳐요, 상담을. 교육학 과목에서도 그렇고, 상담을 가르치는데, 왜 상담을 가르치냐, 사회복지 현장에 가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마주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일을 이제 배웠어요. 상담 공부를. 이제 이 상담 공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대학원을 교육학과로 넘어갔어요. 상담 배우려고. 교육학과에서 상담을 배우게 됐다가, 이제 상담사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저와 이제 이 상담사의 업무 성향이 조금 안 맞고, 안 맞다 그러기 좀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조금 뭔가 안 맞고, 또 현실적인 이제 문제에 또 부딪히다 보니까, 상담사 일은 좀 안 하고 싶다. 내가 정한 진로지만 조금 후회스럽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사도 포기했어요. 이게 지금 4번째 잡이에요. 어, 4번째로 정한 일이 이 강사예요. 지금 이 강사 일을 하면서도, 물론 뭐 돈벌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덜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뭐 막 힘들겠다, 죽겠다, 살겠다, 난리 부르스는 치지만, 나름대로의 만족을 조금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중간중간 바꾸면서 저도 이 친구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진로를 바꾸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조금 일찍 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일찍 정하나 늦게 정하나, 늦게 정한 것 같은데 하는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하고 말하는 게 왜냐면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 주변 친구들이 진로를 이미 정해놨어. 그리고 그 진로를 정한 대로 관련 학과를 간다거나 뭐 관련 학교를 간다거나 그거에 맞게끔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직 진로가 조금 명확한 느낌이 들지 않아.
진로를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말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진로를 바꾸는 게 내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잘 안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해서 진로를 잘 안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경우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무슨 과 갈 거야? 무슨 공부할 거니? 그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니? 다른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그렇게 정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 중에서 저는 압박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원래 압박을 좀 잘 주세요.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막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막상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 입장에서 늦어 보일까봐 그리고 나조차도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안 바꾸고 쭉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진로를 4번 바꿨을 때에 바꾼 나이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거의 30 가까이 와가지고 다 진로가 바뀐 거예요. 19살 때에 사회복지사 바꿔놨죠. 그리고 25살 때 와가지고 대학원 진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제 28살, 28살 때쯤에 강사한다고 또 뒤집어 엎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만 해도 결국에는 늦게 바꾼 건 아니라는 거죠. 늦게 바꾼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진로는 때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몸소 증명을 합니다. 제가 진로를 바꾼 데에 있어 나이가 불문이에요. 실제로 뭐 저는 나이 28 넘어와가지고 강사를 했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늦는 줄 알았어요. 강사로 전향한 게. 근데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어려요. 강사 중에서 제일 어려요. 뭐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전 어린 편에 속해요. 근데 위에 저보다 나이 많은 강사님들 대부분 보시면 그분들이 뭐 제 나이 때 와가지고 강사에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뭐 나이 한 40대 50대쯤 되시니까 그 50대 때쯤부터 이제 막 강사 시작하셔가지고 커리어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늦었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진로는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진로를 바꿨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진로를 바꿨을 때에 내가 원하는 진로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만 안 바뀌면 돼요.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중간중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내 신념이 안 바뀌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 바뀌지 말아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결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가치관이 경제적 보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처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A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A라는 가치관에 내가 너무 부딪혀. 더 이상 못 해먹겠어.
그래서 너무 지쳐.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념이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아, 이제 더 이상 손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더라도 그 가치에 맞게 내가 나아가면 다행이지만, 가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려가지고 내가 내 삶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뭐 미술로 가든 간에, 뭐 음악으로 가든 간에, 저는 이분이 분명한 목적이나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이분이 충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로를 어느 시기에 바꾸든지 간에 크게 상관없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욕심이 좀 과한 분들이 좀 계세요. 나는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어. 나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어. 근데 둘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놓니? 난 둘 다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욕심이 진짜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다 가지고 그래도 하나 포기하세요. 이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무슨 비난의 화살을 맞으려고 내가. 그죠? 만약에 내가 둘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미술을 주업으로 하되 취미생활로 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악을 주로 하되 힘들 때 머리가 막 복잡했고 감정적인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풀 때는 그냥 조금씩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취미 삼아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거. 그렇게 하게 되면 둘 다 잡는 거긴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네. 설마 누가 갑자기 직업을 막 창조해가지고 밴드 미술가 이런 거 만들지 않는 한 둘 다 못 잡아요. 둘 중에 하나를 잘 영위해가지고 하나는 취미생활로 하는 게 낫지.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둘 다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는 직업을 하고 하나는 취미를 하는데, 둘 다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는 내 진로 방향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취미생활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후회는 조금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의 결정에 더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결정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미술을 하고 밴드를 취미로 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밴드를 음악을 주로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미술 쪽을 취미로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방향을 정한다면 아마 조금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요, 사실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도라에몽 막 불러가지고 시키고 싶긴 하거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을 때예요. 저도 다 그랬잖아요. 청소년 때 의사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하고 싶고 미술 했다가 이제 은행원 됐다가 다른 일도 막 하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못 갔잖아요. 이제 두 마리 토끼 못 잡았잖아요. 청소년 때는 충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현실의 문제를 여러 마주하다 보면 길이 바뀌어지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고, 지금 이 상황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청소년에 딱 맞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로를 바꾸는 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갖지 말고 차근차근 잘 생각해서 정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응원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